자, 이번에는요. 황교안 대표의 단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좀 시작이 된 듯한 분위기가 포착이 됐고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신문들이 다루는 그 평가 내용을 보면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리더십 논란 황교안 단식 투쟁 카드로 돌파구를 삼으려는 것인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요즘에 당내에서 약간 리더십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단식을 통해서 뭔가 뚫고 나가겠다 이런 취지 아니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단식의 이유는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일단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요 지금 우리 정부가 사실상 종료 결정했는데 이거를 철회하라. 그리고 공수처 포기하라. 그리고 선거법 개정 이것도 철회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세 가지인데 그걸 주장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투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시작은 청와대 앞인데 국회로 옮겼습니다. 청와대 앞에 그 가까이에서는 천막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해프닝처럼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죽하면 겨울에 단식을 하겠느냐 이런 옹호 속에 김세연 의원 쇄신 요구 답 안 내놓고 현안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서 좀 만나고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요. 집 앞에 온 손님이니 찾아뵙는 게 맞다. 그러면서 날도 춥고 그런데 단식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대화가 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굉장히 좀 호된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장, 삭발, 단식 이런 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에 나가서 장외 집회를 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삭발을 했고 그리고 이번엔 단식이라는 겁니다. 사면초가 황교안 또 공감 없는 행보. 자, 공감 없는 행보인데 또라고 붙었습니다. 제목이 또 보시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창주 예비역대장 영입 등 이딴 자충수에 리더십 위기 정면 돌파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죠. 장애투쟁 등 이딴 초강경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치적 상상력 빈곤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하느냐는 지적인 거예요. 지금. 당내에서는 표의 확장성을 떨어뜨린 역주행이다.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 제목 보죠. 청년들 대한정치 요구 하루 만에. 그러니까 단식하기 전날 홍대 한 카페에서 청년들 만났는데 쓴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선택한 게 단식이다. 뭐 이런 지적인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단식 선언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묶었습니다. 보시죠.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큰 일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정말 큰 박수를 드립니다. 국민의 편에서 단식을 해주십시오. 그 담요 없죠? 됐어요. 담요도 가져오고 여기 무릎 담요 갖다 드릴게요. 네. 다 이거 있어. 다 있습니다. 담요가 다 있어요. 저희는 다 있어요. 국가가 무너졌을 때 4.19 때는 학생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정돈했습니다. 5.16 때는 1시간 전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했더니 사실은 찾아뵙기도 죄송하고 그래서 머뭇거렸는데 대통령이 또 가보시라고 또 오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런 뜻도 대통령께 전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천막을 먼지 대의 처리입니다. 그냥 가시죠. 왜 받을 거? 무슨 쇼갑니까? 집에 가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죠. 그 같으면 말로 나왔어요. 여기서 하루밖에 못해요.
뭐 화면으로만 봐도 한기가 느껴지죠. 굉장히 춥습니다. 저로 밖에서 저렇게 있게 되면. 어제 사실은 오전에 예고됐습니다. 2시부터 단식에 들어간다. 단식 선언을 한다. 그런데 시간이 3시로 1시간이 늦춰졌어요. 그리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했는데. 그리고 원래는 계속 청와대 그 앞에서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앞에는 청와대 인근이기 때문에 천막을 치거나 하는 이런 행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 10시경에 국회로 이동해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지금 단식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지금 상황들이 이렇다고. 자, 조대원 전 원장님. 예. 좀 약간 준비가 안 됐던 거 아니냐. 뭔가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사실 뭐 인사가 만사란 말은 예. 정치권에 다 통용되는 말인데 예. 여당보다 사실은 야당이 더 인사가 중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여당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곳으로 보낼 때도 있고 또 인재 풀도 많고 하지만 예. 야당은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적세적소에 유능한 인재들을 찾아서 예. 나하고 사이가 좀 안 좋더라도 예. 요직을 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현재 자유한국당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도 사실 뭐 단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예.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 이 국민들한테 좀 혼란스러운 모습, 예. 전문가답지 못한 모습, 예.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식을 해도 약간 그렇죠. 프로와 같은 모습으로 단식에 들어가고 진행이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는 예. 거네요, 지금. 뭐 이런 인재 영입이나 그동안 예. 뭐 공천 가산점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현재 당 지도부를 둘러싸고 있는 예. 인재 풀들이 예. 이 바뀐 민심과 시대 정신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예. 얼마 전에 또 당협위원장, 청년 당협위원장 6명이 예. 그 당을 위해서 선서를 하면서 당을 해체하자, 기득권을 내려놓자. 그렇죠. 강한 소리를 좀 했습니다. 예, 말로만 하지 말고 배지들 당신들부터 예. 좀 자기를 던져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예. 그러면 청년 위원장들이 그 정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결기를 보였으면 예. 당을 위한 충정으로 보고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예. 당 지도부에 있는 있는 사람들이 배우를 색출해라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거 사실은 누가 주도한 건가 뭐 이런 걸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세현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긴급하게 일정이 없던 자기 자신을 던져가지고 예. 뭐 당선이 무난히 예측되던 분이 그렇게 한 게 그 영향도 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의 뜻보다 능력보다 그거를 참모들이 더 잘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 그걸 지켜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오만과 독선을 예. 심판하기를 원하는 예. 다수의 국민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혀를 차게 만든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미리 네 분께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둘러싼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떠오르시는 표현으로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조대원 전 원장께서는 인사가 만사, 특히 야당은 하고 강조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지금 쓰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박상용 변호사께도 역시 이제 써달라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삼관왕 예약이라고 쓰셨어요. 삼관왕 예약.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삼관왕이요?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21세기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예. 바로 삭발, 예. 단식, 사퇴인데 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아직 됐습니다. 1년 안 됐습니다. 예, 아까 기사 보도에도 있었던 것처럼 예. 광장에서 삭발해서 이제 단식으로 옮겨가고 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민들이 가장 지금 뭐 심하게 말하면 혐오하고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얘기했던 그런 과정들만 정확하게 8개월 만에 삼관왕 이야기를 쓰신 걸 아직 사태는 아니니까 그거 하나 그렇습니다. 남았다는 거죠. 이제 삭발했고 아까 나왔던 광장관이 치면 4가지가 되는데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래서 삭발, 단식, 예. 사태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예. 뭐 좀 전에 우리 조대원 원장도 굉장히 쓴소리를 하셨지만 예.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볼 때 전혀 공감과 국민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김세현 의원 사퇴, 뭐 혁신의 문제를 어떻게 잘 이뤄갈 건가, 뭐 정당은 다르지만 예. 뭐 이런 것들이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예. 그리고 그 전날 청년들로부터 굉장히 쓴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좀 반응을 내놓고 어떻게 혁신해 나갈지, 어떻게 공천 개혁을 할지, 어떻게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를 아우를지 지금
국회에는 500조가 넘는 예산이 예, 와 예. 있고 다양하게 지금 해외 다양한 외교 문제로 인해서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합심을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것들을 제1야당 대표가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것과는 관계없이 갑자기 어제 아침에 이 단식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제가 좀 뭐 자유한국당에 있는 여러분들하고도 예. 좀 의견을 나눴는데 예. 모두 왜 대체 누가 대체 시킨 거냐 뭐 이런 다 반응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반응들이. 그리고 알겠습니다. 어제 우왕좌왕도 그렇고 예. 뭐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전혀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빤스 목사하고 같이 만세 불렀습니다. 이게 어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제 단식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서론처럼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결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 결기가 과연 국민들의 다수의 공감을 얻는가. 이 부분에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잠시 박상현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 선언을 하고 청와대 주변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어떤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 가서 단상에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우리 대표님은 내강 외유로서 속으로는 참 제가 잘 알지요. 대표님의 그 무서운 결기를. 근데 자유한국당 대표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내유 외강입니다. 외유 내강입니다. 아니에요. 보면 강해요. 너무 얌전해. 너무 얌전해. 도대체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 기도와 또 황교안 대표님의 뜨거운 애국심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손잡고 한번 손을 크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도 빨리 석방이 되셔서 이 자리에 같이 오셔서 세 분이 손잡기를 바랍니다. 네. 윤영골 대표님. 네. 우선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줬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백투더퓨처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와 함께 지금 방금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저 모습에 대한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백투더퓨처는 예. 왜 오래전에 나온 코미디 영화잖아요. 예. 타임머신 타고 박사가 과거하고 예. 미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이건 지금 과거로 간 거죠. 우리 제가 신문기자 할 때 1983년에 예. 김영삼 전 대통령 YS 단식할 때는 예. 굉장히 국내외적인 관심을 많이 끌었거든요. 예. 전략이나 방법이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예. 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제가 보니까 별로 관심을 못 끌고 좀 뜬금없다. 좀 황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어제도 저렇게 정광훈 목사랑 저런 모습이 예. 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가 있는 분 아니에요? 좀 이게 네. 묘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게요. 그렇죠. 단식 선언을 하고 청와대 주변에서 물론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연히 들릴 수도 있지만 첫 모습이 저 모습으로 포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황교안 대표가 하는 거는 중도, 예. 보수 통합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하고 단상에 올라 저러는 거는 저는 두 가지가 없다고 봐요. 예. 하나는 공감하고 전략. 예. 공감이 없어요. 예. 어제도 얘기했듯이 지금 김세연 그 의원이 원내대표 사퇴하라고 그랬으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나는 어떻게 한다. 그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성동격서가 아니냐. 예. 동쪽으로 치면서 서쪽으로 하려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공격을 예. 단식을 통해서 희석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시속 볼 때는 내지는 어떤 당내 어떤 요구에 대한 회피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외면하고 모면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감이 지금 떨어지죠. 한국당이 지금 비호감도가 60%가 넘잖아요. 예. 그럼 인적 쇄신하든지 나부터 물러나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 내년 총선 지면 물러나겠다 이 정도 얘기했잖아요. 내년 총선 지면 당연히 물러나는 거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약속 자체도 안 되는 그건 건가요? 그건 총선 지면 당연히 물러나가야죠.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고 또 전략은 예. 세 가지 요구했잖아요. 예. 패스트트랙의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개정. 예. 그건 국회로 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달 초에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 손 떠났어요, 그거는. 예. 그리고 또 지소미아 하나를 예. 대통령이 하는 건데 예. 대통령 보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라고 그런다? 그게 통할까요? 그리고 하려면은 나경원 원내대표랑 같이 좀 하든지 해야지.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예, 미국 가서 방위비 협상
뭐 얘기한다고 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되는지 그리고 출구 전략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 단식을 그만둘지. 그렇죠. 사실은 단식을 시작할 때는요. 단식을 멈추는 것도 언제쯤인가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식은 저 목숨을 건 거거든요. 예. 그런 좀 숭고한 것도 있지만 예. 출구 전략 어떤 명분으로 그만둔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배고파서 그만둘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 아주 쇼하는 거 단식을 같죠. 하면 뭐 당연히 배가 고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저기 제갈공명을 예.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예. 사마이한테 기산 출격에서 총나라 6번 졌어요. 왜? 군량도 부족하고 군사도 부족한데 예. 무조건 열심히만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그때 사마이는 예. 제갈령이 공격 전쟁 좀 하자고 너 여자지 하고서 치마저고리 보내니까 예. 사마이는 여자 옷 입고 출사표 입고 제갈량이 그래서 화가 나서 화병에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뭐든지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황교안 대표 보고 제발 좀 예. 전략 좀 갖고 해라. 이런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좋지만 전략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상황에 맞게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질책이시네요. 지금 보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소개했던 내용인데 이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청년들 쓴소리 싹 드러낸 한국당.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싹 드러냈다. 청년 간당회 그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대의 한 카페에서 청년들과 만남을 황대현 대표가 가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쓴소리 많이 나왔어요. 청년 간담회 35분짜리 동영상. 근데 보니까요. 노땅. 그러니까 한국당을 노땅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보수의 수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쓴소리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청년들을 뭐 사진 찍으려고 들러리로 세운다. 막 이런 취재 발언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통편집됐답니다. 이 내용이 싹 드러내졌다는 뜻이네요. 1분 50초 정부 비판만 내보냈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8월달 연기금에서 포스피를 방어한다고 2조 5천억을 썼다고 해요. 이 2조 5천억. 이 단식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 얘기도 좀 같이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갑자기 분별 없는 단식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은 결국 정치를 알지 못하는 정알못 대표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지금 밑에 쓰신 거였죠. 게 그 뜻이군요. 그렇죠. 정알못이. 갑분단 정알못. 갑분단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알못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갑분단은 단식을 묘사한 갑자기 분별 없이 단식. 그러니까 정치를 알지 못하는 대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지금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내놓을 것은 지금 쇄신책 혹은 뭐 인사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결단 이런 걸 내놔야 돼요. 그렇게 내놓으면서 자기가 더욱더 권력을 갖다 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김세현 그 의원 같은 경우가 희생을 하면서 실제로는 친박의 적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는 명분을 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칼을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청년들과 만나가지고 그것도 청년들 들러리만 세우려고 2시에 그 나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2시라고 하는 것부터가 아주 정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선택이에요. 정말 청년들과 얘기하고 싶다면 저녁 시간대나 이런 때를 갖다가 이용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오늘 하루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위로하러 왔다. 이렇게 나와야지 마음이 풀리는데. 항상 청년들 만나면 저녁에 좀 한 7, 8시 잡아서 맥주 간 다음에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2시에 와라. 이거부터가 꼰대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한두 마디 말했더니 그거 싹 드러내. 이건 나중에 언론도 이런 식으로 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또 그 의혹을 갖다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그 황교안 대표는 전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다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가서 또 정광훈 목사 옆에 서 있으면 정광훈 목사가 주목을 받습니까? 자기가 주목을 받습니까? 지금 그 우리 영상을 봤지만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이 되고 그 옆에서 비서실장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 보수들이 표를 던지겠습니까? 저런 선택을 하는 그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는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정말 강한 대표가 되고 강한 보수를 만들고 싶다면 일단 정치를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어떤 것이 정치고 무엇이 전략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좌를 받지 못하다간 정말 총선까지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네 분이 쭉 쓰시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어제 그 단식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평가인데요. 갑분단 정할 지금 방금 말씀하셨고요. 인사가 만사, 인사액이 있으신 분도 있고 삼관왕 이야기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간다는 거죠. 지금 사태까지 가면 삼관왕이다. 백투더퓨처 이렇게 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박상혁 변호사.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서 여러 가지 그 세 가지의 그 이유를 걸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는 국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서 예. 잘 풀어가면 될 거고 저는 한 가지 특히 지소미아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문제가 터진 이유는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생긴 거거든요. 진정하게 이 황교안 대표가 보수 야당의 대표라면 단식을 해야 할 곳은 청와대나 국회 앞이 아니라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일본에 왜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고 된다. 이렇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해야 실제로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알겠습니다. 뭐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조대원 전 원장께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발언 기회 드릴게요. 다른 세 분의 패널께서 지적하신 부분 뼈아프게 느끼고 있고 또 뭐 유구무원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정치 이전에 인간의 도리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어떻게 뭐 그동안 몇 번 그런 예를 들면 전력이 있다고 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달래고 위로하고 설득시켜서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인데 지금 그 여당과 범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조롱하고 폄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제1야당도 좀 흉을 보고 욕을 하지만 그러면 현 여당이나 그 옆에 붙어서 같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그 범여권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보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거는 정치권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성우 평론가가 잠깐 말씀하신 지금 여당 내에서 웃고 있다. 아마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요. 김성우 평론가께도 그런데 잠깐 발언 지금 짧게 드릴게요. 사실은요 어제 그 단식 해프닝 때문에 오히려 여권의 호감도가 올라갔어요. 대통령의 호감도가 더 올라갔어요. 날씨 추우니까 집 앞에 온 손님인데 집 앞에 그 당신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심지어는 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는 사람하고 손잡고 만세 부른 사람한테 그래도 손님이니까 가서 좀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누가 더 정치를 갖다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시 국회로 옮겨가지고 저 단식을 갖다 이어나가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저는 진짜 확실히 알고 있는 이번 단식 해프닝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황교안 대표가 그만두는 날짜예요. 아무리 길어도 12월 3일을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 법안 처리. 당연하죠. 패스트트랙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하니까 내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나올 것 같아요. 추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단식을 왜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밝힌 내용에 대한 어떤 반응도 다를 수가 있는데 네 분의 공통점은 확실히 어제 모습은 프로에 다운 모습은 아니었다. 어떤 한 당을 끌고 있는 거대한 정당을 끌고 있는 당대표 모습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거는 공통점인 거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